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들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좀 등락이 있었네요. 코스피 0.53% 상승을 하면서 2,74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다시 빠졌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874포인트 선에서 오늘 장 마감 됐네요. 코스피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 달렸던 코스피 12시가 넘어가면서 이 러시아 전쟁 발발 이 오보 기사 속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70선까지 갔었는데요. 그 아래선으로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네요. 2,720선까지 하회를 했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890포인트 선에서 86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반등세에 있었습니다.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6,515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 기관도 4,345억 원 물량 든든히 담았습니다. 개인 홀로 오늘 1조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네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300억 원 가까운 기관의 매수세. 장 초반에 외국인도 매수가 있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좀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214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도 126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전화를 통해서 만나뵙고 오늘은 실물로 만나뵙는데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시청자님 요즘에 조금 어려우신데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갖고 계속 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문가님이 방송을 해주시는 방송 시간 동안 입장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한 줄 평
오늘장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크라이나의 반군 포격 소식에 개인이 1조 이상 순매도해도라고 길게 써주셨어요. 개인이 오늘 코스피 살펴보면 수급 상황에서 1조 원의 물량을 좀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하루 흐름 살펴봤듯이 12시 넘어가면서 이 반군 포격 소식 속에서 개인이 이 물동량을 던지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개인이 일단 네. 그 약간 좀 그러니까 악재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또 1조 원 넘는 물량을 일단 순매도를 했는데 네. 그 순매도한 물량을 또 기관과 외인이 다 이렇게 받아갖고 또 지수를 또 끌어올려서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당장은 네, 물량을 이럴 때 뺏긴 개인도 거죠. 함께 네. 수급에 참여를 하면서 좀 네네네. 그랬으면 지수를 좋았을 텐데. 올렸어야 네, 되는 네. 부분이었겠군요. 네, 차트적으로 좀 자세한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막판에 다시 또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들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장 초반에 상승세가 더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연거푸 좀 빨간불 켜나 했던 코스닥 오늘 이내 하락 전환을 했고 코스피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문가님 차트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20선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면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오늘 좀 맞고 떨어졌던 게 사실 그 국선 코스피 차트만 보면 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나스닥 차트랑 함께 비교해보면 보일 텐데 오늘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2월 11일 날에 일단 고점이 매물대가 2,764선이거든요. 요 라인에서 일단 정확히 일단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지지한다면 아마도 일단 지난번 음봉의 시작이었던 중간 음봉의 시작이 2월 10일에 일단 고점을 한번 대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차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네. 해외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올라가더라도 위쪽 저항선에서 조금씩 이따 맞고 떨어지는 추세까지 가져야 되는데 아직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네. 2월 3일서부터 2월 10일에 일단 저점 부분에서 고점과 저점 부분에서 가장 굵게 나온 음봉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2월 10일에 일단 음봉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일단 돌파 못했죠. 그래서 아직도 일단 매물대를 소화할 만한 좀 힘이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투자자별 포지션 분석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 1월 달에 들어가서 아직도 포지션을 계속 보유 중에 있어요. 1월 달에 들어간 포지션이 일단 어디쯤이냐면 현재 일단 국내 코스피 코스피로 본다면 아마도 요때일 거죠. 2,900 선에서 일단 들어가서 계속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올라오다가도 한 번씩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 매도에 좀 선물 매도에 좀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지금 상황은 올라가면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힘겹게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네. 강력한 이슈가 있다면 좀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계속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하기 전까지는 오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할 겁니다. 오늘 조금 놀랐던 게 그럴 것이 오늘 딱 차트를 보자면요. 저도 일단 이때 보고 있었는데 이때 뭔가 싶었던 거죠. 일단 보시면 거의 10분 만에 거의 그 코스피가 6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매가 나온 것도 저도 일단 이해가 될 만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던졌다는 거 던져도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 내지 1조 원 이상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나중에 좀 다시 일단 끌어올렸는데 결국 외인과 기관이 다 받아서 좀 끌어올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올라가는데 좀 강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코스피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래도 나쁜 상태는 아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 봤을 땐.
그렇지만 진짜 내일이 좀 기대된다면 내일도 오늘 고점을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넘지 못한다면 조금 또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이 또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늘 또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네, 또 지수가 장중에 좀 빠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셔서 또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좀 혼조세 뛰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0.27% 강보약분에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좀 빠집니다. 좀 조정세 받아가는 모습.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1.9% 계속해서 반등세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힘겹게 이제 75,000원 선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삼각수렴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상태는 이렇게 좀 모아가는 단계이고 지금 다행인 건 그래도 장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다라고 일단 보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아직 74,000원 정도를 일단 유지한다면 75,000원 정도 유지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금 재료라든가 좀 이슈가 조금 좀 없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일단 수렴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좀 방향을 나타낼 것 같은 일단 삼성전자 일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수급 상황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내에 가장 많이 들어온 날이 오늘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은 일단 기관과 외인에서 좀 많이 담으면서 지수를 아마 끌어올리는데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일단요. 그리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5만 원대 라인에서 좀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45만 원대를 일단 매수 타이밍으로 일단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일단 크게 못 올라가고 있고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47만 원 정도 올라가야 조금 차트가 좀 이쁘게 방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 시청자님도 지금 상태에서 2봉까지는 일단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일단 보신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쌍바닥 개념으로 일단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44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44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좀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좀 개파락을 일단 떨어뜨린 50만 원 그리고 52만 원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으로 본다면 아직도 조금 개인 쪽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는 좀 3거래일째 팔고 있고 기관은 좀 방어하고 약간 수급도 상태가 좀 약간 혼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수급 자체가 이제 혼조세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조합이 좀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개인과 기관, 개인과 외국인 이렇게 이제 가면 좀 상승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같이 들어온 날은 좀 반드시 좀 상승이 좀 강하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뭐 2월 7일부터 2월 3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2월 7일 그리고 2월 3일이죠. 예. 여기죠. 네, 2월 3일서부터 보시면 기관과 외인이 같이 들어왔죠. 보통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수급이 들어오곤 있지만 개인이 좀 들어옴으로써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이 상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좀 개인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이런 좀 개인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개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약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기관과 외인이 좀 같이 들어온다면 한번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또 살펴봐 주셨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SK 네.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총액 조금 이제 뭐 1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거의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반도체로서는 차트적으로서는 현재 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좀 크다 보니까 무거워서 좀 영향을 좀 뭐랄까 그냥 유지하는 데만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상태를 일단 본다면 네.
저평가돼 있다는 이제 시장에 좀 논리가 좀 적용된 것 같고 하락 시기에도 계속 좀 잘 버티는 이런 정보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외국인 쪽에서 기관이 좀 세게 기관보다는 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 있고 오히려 개인은 좀 파는 추세가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수급 사항은 지금 볼 때는 그나마 일단 3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3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요. 이렇게 위쪽에서 맞고 떨어지는 추세선을 두 번 정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드렸던 자리가 최적의 타이밍이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선 여기가 고점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3만 2천 원대를 돌파해야지 또 다시 1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지난번 배당락을 왔던 13만 원대를 일단 유지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일단 11만 원대까지 좀 조정을 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것 같고 가더라도 아마 3월 달 이후에 한번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좀 특징주들 하나씩 더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H&M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영업이익과 이 매출액 다 역사적인 최고치를 좀 달성했다라는 뉴스 기사도 봤는데 오늘 흥하해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가져간 가운데 페노션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해운은 1.3%, H&M은 장 막판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10%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H&M 정말 상승폭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H&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시청자님이 계속 좀 질문을 많이 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기다려라.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또 올라오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선 좀 많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좀 산이 하나 있는데 3만 원대 이제 저항대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원대 저항대 돌파하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눌림을 주고 그때에도 3만 원대를 또 한 번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3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가서 좀 장기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역배열의 차트를 정배열로 일단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수급이 동반돼야 되는데 아마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3월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충분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좀 기관 외인에 일단 매수 수급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사실상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일단 이게 H&M과 똑같은 차트거든요. 네. H&M도 이 자리에서 좀 더 올라와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페노션 같은 게 먼저 선방으로 올라온 다음에 먼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페노션 같은 경우를 기다리면서 페노션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죄송합니다. H&M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페노션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약간 조금 조정 내지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약간 H&M보다 조금 한 발짝 먼저 네네네네네. 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올 한 해 저점 대비 한 30%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H&M이 10% 상승세 보여주면서 페노션과 마찬가지로 30%대 저점 대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워낙에 또 가벼운 엉덩이를 가진 종목 인 것 같은데 이 흥하해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우선 순서대로 다 봐드릴게요. 네. 지금 H&M 같은 경우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딱 맞고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한번 올라갔다가 네. 다시 한번 좀 조정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랄까 H&M보다 좀 더 빠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자체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이 좀 개인이 좀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영리한 개인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H&M과 페노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보고 좀 네. 영리하게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 거기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그러니까 분위기 좀 맞춰주는 외인의 이틀째 매수 요게 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H&M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보면 해운주에서 일단 가장 대장주면서도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흥하해운이 맞았던 자리가 29,5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M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네, 흥하해운 살펴봐 주셨고 H&N과 페노션, 여타 해운주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화장품주로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좀 모처럼 반등세 더 거센 모습이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이츠한불도 17%대 상승률, 아모레퍼시픽 3.59%로 찬찬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LG생활건강이 오늘 환제주에 등극했다라는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대 상승을 했는 모습이었고요. 이 클리오 오늘 11% 상승세, 토니모리도 8.6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화장품주 이제 리오프닝에 반등세 시작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이쪽 세다 가장 조금 뭐랄까 좀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이제 LG 생활건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도록 네네, 할게요.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이쪽 종목군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덩치가 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일까 싶은데 현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 1월 10일 때 1월 10일 날에 급락이 나온 이후 행보를 좀 봐주면서 그다음에 일단 수급 상황이 일단 좀 양호하게 일단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일단 여기 이 부분이 보시면 일단 이때 갭 하락하면서 떨어졌는데 그 갭까지 일단 메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일단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일단 왜 그러냐면 오늘 오랜만에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LG 생활 같은 건강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나쁜 케이스는 아니다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수급 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기간이 거의 한 15일 거래 정도일 때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 들어올 때 사라 그랬으니까 만약 그때부터 샀다면 아마도 15만 원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일단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왜 두 종목을 일단 짚어주냐면 우선 그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일단 두 종목 정도가 조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되고 만약에 이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기만 한다면 화장품 테마주도 이제 좀 서서히 날개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주가들이 또 오늘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오늘 100% 무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츠한불도 오늘 주가 상승세 많이 큰 모습, 토니모리도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세 종목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1,200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일단 무상증자를 하면서 좀 100% 무상증자로 했으니까 상당히 조금 충분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또 한번 날아갈 수도 있는 재료가 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일단 지금 현재 1,200억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간은 좀 의외스럽지만 개인들이 좀 많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한두 번 정도 좀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다만 추격 매매보다는 조금 눌림 매매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뭐였었죠? 이츠한불이 오늘 17% 상승을 하면서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부각을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장기 이평선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좀 저항 맞고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내일도 만약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서 위쪽으로 일단 안착하면서 조금 이제 한 5거래일 정도나 한 7거래일 정도만 버텨준다면 아무래도 일단 아래에 있던 조정형 받던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또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주는 조금 더 전환이 되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아까 전에 소형주들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대형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좀 느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츠 한뿔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화장품주 클리오 색조 화장품 수요 폭발 전망에 10% 이상 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클리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네네. 심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색조 화장품도 많이 사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 오늘 좀 들어갔었는데 좀 이제 아무래도 일단 그렇군요. 그때 우크라이나 뉴스 때문에 조금 아픔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보자면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좀 차트가 좀 좋았고 오늘도 어저께 벌써 일단 그렇네요. 네네 장기 평선을 좀 돌파했고 그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사실 좀 매수만 들고 있어도 그냥 바로 수익 나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이제 조금 흔들지만 않았으면 오늘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24,000원 돌파한다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올라가는 29,000원대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 중에서도 약간 빠른 추세를 다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약간 느리게 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건 상당히 빠른 케이스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대의 고점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잘만 된다면 29,000원, 3만 원대 한번 또 찍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클리오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따 또 다른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테슬라의 동박 납품 소식 속에서 주가가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7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윗골이 좀 달면서 5.4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5.48% 이에 우선주들도 오늘 좀 상승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이제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만 원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저항을 줄 수 있다라고. 근데 정확히 지금 7만 원대 맞고 떨어져서 저희가 봐도 놀랍네요, 일단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눌린다 하더라도요. 다시 아마 6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또 조정 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이 종목은 아직 이제 왜 그러냐면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오늘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 타이밍 보자면 처음에 시가를 좀 돌파해서 7만 원대까지 찍고 바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번 저항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어저께 못 사서 만약에 수익을 못 내서 아까운데 지금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네. 다시 주워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일단 주워 담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 우선주들이 조금 더 상승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우선주와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 말하시는 네. 건가요? 예. 우선주가 1우와 네네네. 2우B가 있는데 네네. 현재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목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만 딱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좀 시세가 지금 현재 보시면 1,450억 정도니까 시가총액상에서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우리가 시세만 볼 것 같으면 가벼운 종목인데 같은 테마로 일단 같은 어떻게 보면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올릴 때 이게 더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해당됐고 거의 30%까지 일단 맞고서 떨어진 거죠. 근데 또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우연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맞고 떨어진 게 맞아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우연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어저께 보면 이제 2월 16일 날 어저께도 조금 올릴 수 있었지만 오늘 작전적으로 한 방에 올리려고 상한가 딱 맞춰놓고 저항가에 맞춰주고 23,800원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맞춰 놓으려고 이렇게 딱 오늘 작전적으로 딱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내일도 이 종목 같은 게 한번 또 매수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급 사항은 이 종목은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같은 경우는 수급 사항은 요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일단 보시면
위쪽에서 안타깝게 이때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못 올라가고 하루 이틀 또 횡보를 보이다가 좀 갈 수 있습니다. 예, 바로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 이 또 GSE가 재미있는 차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장 중간에 12시 부근이죠. 뉴스가 나오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반군 포격 소식 속에서 이 12시 넘어가면서 급등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GSE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오늘 아침에는 완화가 되었다라는 이 기대감 속에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12시 부근계 뉴스 기사 속에서 GSE가 오늘 다시 반등세 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네. 일단 에너지 관련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러시아의 뭐랄까 그 가스 이런 거를 좀 원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수급 상태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수급은 일단 2월 14일에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일단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네. 좀 반등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2월 14일에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전고점이 4,700원, 4,800원대니까 그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현재 이평선이 아직 살아 있고 우상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타 이 가스 종목 외에도 이 석유와 가스 종목들 좀 어떨까요? 앞으로 이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12%대 상승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시세 분출이 나왔던 SK이노베이션과 흥구석유도 오늘 빨간불, 흥구석유는 6%대, SK하이닉스 3.9%대 상승세로 마감을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2.4%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중앙에너비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그 네.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자원을 무기로 해서 자원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의 힘을 좀 역용하겠다는 그런 계산도 좀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지금 현재 그 에너지 관련주가 좀 상당히 좀 빠졌다가 조금 하락세로 좀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한번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정말 오전만 해도 이제 좀 조정세에 접어드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대성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차트를 봤는데요. 아까 전에 그 종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2월 15일 그리고 16일에 일단 고점을 넘기려고 일단 아무래도 좀 세력적으로 좀 들어온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보시면 일단 외국과 기관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이 상황도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그 종목이랑 거의 일단 차이가 없어요. 일단 보시면 JS 있죠. JSE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GSE 살펴보도록 GSE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GSE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하게 보이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상황은 거의 조금 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GSE 그리고 일단 대성에너지 이런 2천억대 정도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테마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종목을 노릴 때는요 반드시 일단 두 종목을 같이 보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저항 주는지 요걸 일단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똑같고 수급 들어오는 세력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세력들은 이제 차트를 일단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들, 석유와 가스 테마들도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BTS가 서울에 콘서트를 2년 만에 좀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주들 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장중에 26,850원 선가 8,500원까지 26만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장막반에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1.36%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하이브를 제외한 여타 엔터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상승을 받았는데 오늘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M 2.2% 조정세, YG 엔터테인먼트 0.52%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YG 플러스가 오늘
4.22% 역시나 BTS 이 콘서트와 연관이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디어유가 반등세 모처럼 있었고요. 2.28% 상승세, 큐브엔터도 빨간불 켰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또 엔터주 이제 콘서트 재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먼저 BTS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BTS도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요거 좀 완화 때문에 그때 이제 좀 기회를 좀 보면서 스케줄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좀 좋은 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화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제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도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현재 상황은 일단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30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만 원대 이제 초반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한번 4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저로서는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게 좀 적당치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30만 원대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제 그룹들을 일단 본다면 뭐 YG 플러스 같은 거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YG 플러스 같은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나 지금 이제 뭐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깨뜨렸는데 장기 이평선을 또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제가 시가총액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를 보고 다른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최소한 이 종목은 8,000원은 한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00원 넘어가면서 20원 조금 받쳐준다면 상한가까지도 내지는 9,000원까지도 그러니까 같은 엔터 테마인 것만으로도 일단 흐름만 잘 탄다면 아까 전에 일단 개인이 좋은 기회를 받았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한번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주들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좀 차근차근 상승세 밟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LCC 관련주로 해서 아시아나항공이랑 어제 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오늘 대한항공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많이 상승을 했던 제주항공은 오늘 소폭의 약조정 받았습니다. 한지는 강보합권, 진에어도 3%대 하락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어부산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가져갔네요. 전체적으로 좀 오늘은 저가항공, 이 LCC 분야는 좀 조정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이 나가고 싶어한다, 시민들이 나가고 싶어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떨까요, 항공주들? 네, 항공주들은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일단 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일단 어떻게 보면 선반영의 일단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좀 약간 상승을 먼저 했고 거의 거의 한 40% 정도 반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선반영이 먼저 됐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무너지더라도 19,000원대만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조정을 주면서 방향을 일단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만 원, 2만 5천 원대까지 일단 예상을 해보시면서 전고점 2만 5천 원대 돌파해서 한번 3만 원대까지도 예상을 일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3월이나 4월 전에 일단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빨리 가버리는 게 좀 좋은 상황이고 만약 시간 걸리면 또 역시 조정을 주면서 한번 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에 일단 좀 상승을 좀 바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항공주에서 대표 항공주는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요, 현재는 딱 중요한 상황에서 일단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좀 터져준다면 충분히 대한항공도 좀 무겁지만 비행기주가 좀 무겁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이미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무래도 또 34,000원 근처까지 한 번 더 간다면 최고 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한 번 더 나와갖고 거의 좀 한 번에 넘어가야지만 일단 쉽게 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조금씩 올라오면 아무래도 일단 힘이 붙여서 그러니까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올라와서 34,000원 못 넘으면 세 번째 보고에서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조정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돌파된다면 아주 강력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번 기회로 아주 그냥 세게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아직도 장기 이평선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지를 좀 계속 좀 다음 2월 달까지만 좀 해준다면 장기 이평선은 뭐랄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좀 계속 정말 진짜 항공주답게 한번 쭉쭉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좀 마지막으로 좀 더 파볼까 하는데요. 면세점과 카지노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죠? 호텔 신라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호텔 관련주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 카지노주 나왔는데요. 강원랜드, 강부합권 오늘 코텍이 4.85% 상승을 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는 오늘 좀 소폭의 조정세가 있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신세계 오늘 좀 쉬어갑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3.28% 면세점 관련주로서 좀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 면세점 관련주와 카지노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비주면서도 참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강원랜드 차트를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항공주랑 거의 비슷한 그 흐름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도 거의 그 역배열의 차트를 일단 정배열로 딱 만들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간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아래쪽에서 일단 우상향하는 차트만 깨뜨리지 않는다면 조금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일단 만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난 12월 달부터 이제 약간 우상향하는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요 올라가는 패턴만 깨뜨리지 않는다면 장기 이평선을 깨뜨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상황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강원랜드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일단 롯데 관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롯데 관광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강원랜드가 일단 반등했던 구간인데 롯데 관광 같은 경우는 한번 깨졌죠. 그런데 깨짐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케이스였던 게 뭐냐면 깨졌다가 엄청 느리게 올라오면 좀 고통스러운데 지금 상황은 깨졌다가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깨진 게 매수를 유도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으면서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18,500원대 저항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조만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본다면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차트 상으로는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좀 좋게 밀집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시총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16,000원대를 돌파하고 이렇게 장기 평선을 유지하다가 좀 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일단 역별 차트가 정별로 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오더라도 한 번 더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대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호텔 신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호재가 겹쳐 있죠. 네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의 아까 전에 그 카지노 패턴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12월 달 근처에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번에 내려왔지만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떻게 보면 창석의 그러니까 차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님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쌍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점에 딱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매매 포인트를 한 번 더 주는 케이스고 정확하게 현재 82,000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조정 주면서 82,0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일만 좀 남아 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은 테마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네, 면세점 쪽으로는 뭐 그다음에 뭐 볼까요? 현대백화점 볼까요? 아니면 네, 신세계? 좋습니다. 현대백화점 좋습니다. 네. 네, 현대백화점도 일단 거의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호텔신라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같은 테마가 이래서 일단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일단 시청자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차트만 좀 보고 흐름만 본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쌍바닥 정도는 뭐 헤드앤숄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77,000원 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돌파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일단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태로선 상당히 좀 괜찮으니까요.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단 신세계는 돌파가 됐죠.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그 백화점 쪽에서 제일 좀 좋은 차트는 어떻게 보면 그 보유자 입장에서는 신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도 몇 번 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 보유 중이라면 지금 50% 정도 입재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수익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아무래도 29만 원 그리고 28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져보시면 좀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파헤치기를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2.28%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여타 게임주들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8% 넘게 상승을 했던 펄어비스가 오늘 4% 좀 하락 흐름이 있었고 LNF 2.7% 조정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오늘 좀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2.2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일단 다른 그룹주들 에코프로는 오늘 강보합권, 에코프로 HN 1.19% 최근에 좀 하락이 많이 있었고 이제 좀 반등세 나오나 하는 모습이거든요. 에코프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제 에코프로 HN을 일단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이제 이거 조금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오늘 또 앵커님께서 일단 에코프로 그러니까 요 그룹주를 일단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바닥 다지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한 거의 10거래 이상 좀 바닥 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 사항을 좀 살펴봤더니 조금 기관에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오늘 노란 톡방에서 이 종목 좀 괜찮을 것 같다. 좀 관심주로 담아 관심주를 일단 가져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급이 돈 들어왔다. 네네 돈 들어왔으니까 네 뭐 좀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실 의향만 있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물론 충분히 저점 다지기가 끝났다. 네네 어느 정도 일단 조금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42만 원대, 40만 원대까지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1월 26일 날 워낙에 많이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서 딱 저기 40만 원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40만 원 밑에서만 가면 정리해 준다면 결국은 30만 원이나 32만 원대 사서 42만 원대니까 거의 8만 원 정도 몇 프로죠? 20%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면 수익 괜찮은 거죠. 괜찮네요. 네네, 거기 정도까지만 보면 좋고 만약에 뭐 그때 당시 좀 좋은 이슈가 나왔고 더 올라간다면 45만 원까지 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 그룹주 중에 이제 가장 가벼운 종목이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HN 요 종목을 다 설명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요게 이제 시가총액 기왕이면 좀 가벼운 종목으로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8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여기 그 6만 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좀 의도로 꼼수라면 꼼수고 아무튼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 어떤 그 같은 그룹주인데 8% 밖에 못 올라갔는데 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와 시황 상황 살펴봤고요. 상담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남겨주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다면 2부에서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마음껏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거래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유로스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